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AM 1650 라디오서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콜로라도주 볼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21살의 아마드 알리위 알리사입니다. 용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볼더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사건 동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자녀의 아버지인 경관과 25살의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 등 사망자 10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고 연방 상원에서는 지금 총기 폭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스파 사건으로 인한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시위와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남편이 수갑을 찬 채 몇 시간 체포됐던 게 또 다른 인종차별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국장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바이러스 확산이 부주의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거듭 경고합니다.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영국 백신이 자료 제시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해도 효능은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싼 아파트먼트 값은 내려가지만 반대로 싼 아파트먼트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정책 포커스를 기간산업 계획으로 옮겨 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3조 달러 규모의 이 안에는 3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마티 웰시 현 보스턴 시장이 연방 상원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인준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잔영과도 같은 뉴스들이 드문드문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그의 변호사였던 파웰이 도미니언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것을 기각해달라는 요청 등이지만 이미 주요 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애틀란타 스파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콜로라도 볼더에서 또 애틀란타 총격 사건 때보다 2명의 사망자가 더 있습니다. 10명의 사망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콜로라도 볼더니까 뭐 한국 분들도 드문드문 살고 계시고요. 덴버에서 좀 북서쪽이죠. 이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와는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킹 슈퍼즈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제법 그 규모를 보니까 큰 그로서리 스토어였습니다. 용의자가 21살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까지 전부 나왔죠. 이름을 짧게 부르고 있던데 그 전체 그 이름은 아마드 알리위 알리사, 보통 이제 아마드 알리사 이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현지 경찰이 신원을 발표를 했고 21살,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제 그 체포될 때
웃옷은 벗고 다리 그 한쪽 다리에는 오른쪽 다리죠.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체포된 모습을 보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왠지 21살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AK-15 스타일의 총으로 마구 쏘았기 때문에 무슨 타겟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보지도 않고 마구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또 다른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제 그 경찰국장이 마리스 헤롤드라는 여성 경찰국장인데 정말로 가족이 숨졌기 때문에 경관이 숨졌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이 감정을 무척 억누르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토리 레이커, 오피서 에릭 톨리, 린 머레이, 케빈 마호니, 조디 워터스 이런 사람들 지금 신원이 확인됐고요. 나머지 10명이 전체적으로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특히 이제 51살의 에릭 톨리 경관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이 볼도 경찰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51살이니까 40살 때 경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어제 그 경찰국장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죽음에는 다 사연이 있지만 더군다나 이 같은 비극적인 죽음에는 이 아버지가 40살 때 경관이 돼서 그 가족들을 이런 상태에서 그냥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25살의 그로서리 스토어의 아주 그 젊은 직원 숨졌습니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용의자의 이름으로 또 용의자의 얼굴에 수염이 길러졌다는 것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인종 같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실 테고요. 가장 중심에는 총이 있습니다. AK-15과 같은 총이 왜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 상태에 그냥 마켓에 들어가서 아무나 다 쐈으니까 10명이나 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그 혼돈 같은 것을 많은 그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딱 들어왔었던 것이 42살의 어머니와 21살의 아들이 같이 마켓에 갔습니다.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총소리가 들리는 거죠. 1, 2, 3, 4. 네 발이 발사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우리 뛰어야지 된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우리 뛰어야지 된다.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린 아들인 줄 알았어요. 42살의 어머니와 21살의 아들입니다. 뛰어가는 사이에 그 바닥에 이제 마켓을 막 나왔죠. 정신없이 나왔는데 바닥에 누군가가 총에 맞아서 있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를 보고 좀 구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엄마가 no. 너무 지금 그 용의자가 가까이 있고 우리도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가야지 된다 하고는 길을 건너서 뛰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건너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켓의 정육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정신없이 뒷문이 있으니까 그 마켓 뒤에서 일하는 곳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 어떤 사람은 코트 거는 옷장에 숨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약국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혼비백산 그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옆에서 전화기로 뭐를 하려고 하면 전화기 꺼라 우리 들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도 21세기의 미국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됐어요. 누군가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누구는 살려고 뛰어나가고 누구는 살려고 가만히 숨죽이고 숨어 있었고 옥상까지 뛰어 올라가서 옥상에서 구조된 사람도 있고 이게 어제 콜로라도 볼도에서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10개의 살인 혐의로 당연히 21살의 용의자가 기소가 됐습니다. 연방수사국도 지금 수사에 가담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짧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건이다. 도저히 분명하게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생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10명이 생명을 잃었고
그 10명이 인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10명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 누구를 바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켓에 장 보러 갔다가 마켓에서 일하다가 숨져버린 거예요. surreal, 초현실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콜로라도주는요, 물론 이제 백인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용의자는 용의자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아미드 알리위 알리사이지만 2012년도에 영맨이 콜로라도 오로라 그 영화관 극장에서의 총격 사건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콜로라도입니다. 덴버 인근에서 12명이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극장 아니었기 때문에 컴컴한 데서 7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컬럼바인 하이스쿨도 콜로라도주잖아요.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됐습니다. 1999년도 12명 학생 살해하고 교사도 살해하고 하이스쿨 학생들이. 그리고는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 총기협회에서 그야말로 축하식을 벌였습니다. 축하하고 아주 좋은 말들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한 콜로라도주 볼더의 카운티 판사 앤드류 하트맨이라는 판사가 그 라이플을 금지하는 그런 그 총기 가운데서도 라이플을 금지하는 것을 3월 12일에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러니까 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총기협회에서 너무너무 축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콜로라도주는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산도 있고 사냥도 있고 또 백인의 그 문화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대량 살상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는 항상 총기가 있는 것이고 2011년 올 들어서 전국적으로도 대량 이런 총격 살인 사건이 애틀란타 스파 사건을 포함해서 이번에 콜로라도 볼도 사건까지 6번째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대량살상할 때는 4명 이상 숨지면은 대량살상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4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연방상원에서는 이 총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제 볼더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maybe 그 애틀란타의 그 스파 사건 이후에 마련된 것 아니면 그 이전에 예정됐었던 것일 텐데, 어쨌든 미국에서의 이 총기 그 규제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에게 빼앗긴 뒤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4년 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협회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받은 사람이고, 총기협회에서 돈 지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군 출신입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이지만 숨진 존 맥케인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전 상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존 맥케인과 또 친한, 왜냐하면 같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취임했었을 그 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그 몇천만 달러였을 거예요. 그 총기협회에 그 돈을 받고 당선되는데 힘이 됐죠. 그 돈으로. 그리고 나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몇 번이나 총기협회에 가서 연설을 해주고 총기 소지의 자유 같은 것을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지난 그 민주당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8년 때보다 훨씬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법적인 판결, 그리고 그 사회적인 커뮤니티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부는 좀 다르죠. 상원과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한인분들께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총격이 난무하는 곳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의 뭐 서부 개척 시대부터 사냥의 문화, 시골에서는 경찰이 멀고 하니까 위험, 짐승으로부터의 위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위험에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된다 하면서 또 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도시와 길도 멀고 머니까 겨울이면은 뭐 인구가 많은 그런, 인구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많은 그런 그 동물들을 사냥하도록 허락을 했을 때 사냥을 해서 뭐 비프 터키도 만들고 뭐 무슨 터키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문화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왜 일반 사람에게 AK-15 같은 자동총을 전쟁터에서 국민이 아니라 사냥용이 아니라 취미용이 아니라 적을 죽이는 데 쓰는 그런 총을 갖도록 허용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은 특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이번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아서 의회에서 적어도 그 구체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논의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애틀란타 스파 사건의 속보,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지금 그냥 그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도 미국의 행정부에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새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잠시 뒤에 이제 콜로라도주 볼도에서의 총격 사건도 속보가 있으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콜로라도주이기 때문에 어제 발생했었던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연관성으로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10명의 지금 희생자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데니 스트롱 20살입니다. 20살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희생자가 65살입니다. 네븐 스타니식 23살, 리키 오울즈 25살, 트라노라 바트코위악 49살, 수잔 파운튼 59살, 테리 레이커 51살, 에릭 에릭 털리, 이분이 이제 경관이죠. 51살, 케빈 마호니 61살, 린 머레이 62살, 주디 워터스 65살. 51살의 경관은요, 그 에릭 터울리 경관은 자녀가 이제 7명 있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5살에서부터 18살까지의 그 자녀가 있는 경관입니다. 40살 때 그 경관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사연과 본인의 뭐 꿈 같은 것이 있었을 테고, 그 시스터가 나의 브라더, 마이 브라더 오피스가 숨졌다. 어제 이제 트위터에 쓴 거군요. 했는데 그 아마 브라더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모습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my sweet brother 하면서 언제든지 이 조종사가 되려고 했었던 그 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maybe 조종사와 연관돼서 조종사가 못 되고 마지막에 이제 경관의 길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경관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애틀란타 그 사건은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많이 묻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직이 됐기 때문에 에이시안계 아메리칸들이 물론 그 사건 자체가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다 이런 경찰 발표도 없고 아직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용의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주 심각한 극단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 자신의 성생활, 성에 대한 욕망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조금씩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혐오 범죄로 또 기소를 추가할지 않을지는 아시안 혐오 범죄로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NPR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영국의 BBC나 가디언 같은 주요 매체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사건 당시에 4시간 동안이나 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서 체포돼 있는 상태였었다. 이 남편이 누구냐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스도 바로 이 매체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지만 내가 멕시칸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와이프는 와이시예요. 와이프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와이프 이름이 딜레이나였어요. 딜레이나 애슐리라는 와이프랑 같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딸만 둘이 있어요. 이 아버지도 딸 둘 키워야지 되는 피해자예요. 딸 낳고 처음으로 이제 좀 남편과 와이프가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자 하고 발 마사지 받는 중국계가 운영을 한 영스 체로키 카운티 문제의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영스 마사지 샵에 가서 발 마사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사지를 남편과 와이프가 다른 방에서 받다가 총소리가 나니까 이 남편도 지금 너무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총소리가 나가지고 다른 방에서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죠. 곧 경찰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체포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경찰이 경찰차로 데리고 가서 수갑을 채워서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안에 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인터뷰를 한 것은 스페니쉬 방송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문도 히스파니코라는 스페니쉬 언어의 뉴스 웹사이트네요. 웹사이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멕시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 경관들이 나를 굉장히 나쁘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그 안에서 숨질 수도 있었고 내 아내는 숨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제가 NPR 방송과 처음에 인터뷰하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계속 내 와이프가 어떻게 됐는가 내 와이프랑 나랑 같이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그거 물어봤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 수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이제 4시간 동안이나 수갑을 차고 있었으니까 수갑 찬 그런 흔적 아픔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났으면은 금방 사건이 발생한 게 4시 거의 5시 다 돼서 6시 전에 두 번째 사건까지 한인 업소들까지 끝났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8시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감시 카메라가 다 그게 나와서 그 용의자의 부모가 저 내 아들이다. 어디로 가고 있다. 경찰에 제보를 했고 이미 용의자라고. 그리고 8시에 체포됐으니까 체포된 뒤에도 그 차 안에 있었다.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문을 열어놓고 요즘 방송하니까 체포된 뒤에도 그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피해자가 얘기하기를 아니 나는 나의 와이프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내가 멕시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우한 거야. 지금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굉장히 분노가 심해서 내 두 딸들을 남겨두고 아직까지 신생아 하나 마찬가지 몇 개월 생후 8개월 됐대나 그렇대요. 딸이.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용의자가 빼앗아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딸과 와이프가 원래 아들이 있었군요. 10대 아들까지 33살밖에 안 됐어요. 숨진 와이프도.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이제 질병통제국장이 바뀌어서요. 로셸 왈렌스키라고 새로운 여성 질병통제국장이죠. 미국이 지금 또다시 지난해 가을 이런 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조심하지 않으니까. 지금 마이애미 비치 보셨죠? 막 바글바글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계속 경고를 하거든요. 이상하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LA시에 지금 뭐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새로 감염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주로 서쪽이에요.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그리고 뭐 뉴저지나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변이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비율이 캘리포니아나 네바다나 애리조나에 비해서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나 그 효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연구됐고 개발됐고 생산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팍스뉴스 같은 데 나와서 지금 현 행정부가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해석을 하는데 조금 나쁘게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 식품의약국 커미셔너가 스캇 가티레비라는 사람이 뭐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질 리가 없다. 조심 안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미국은 6명 가운데 1명이 지금 그 바이러스 그 접종 받았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65%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2번 다 완전히 접종받은 분들은 6명 가운데 1명이랍니다. 그런데 반 이상의 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27개 주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14개 주나 15개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말에 금요일에 14개, 15개 주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흘 지나는 동안 27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보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게 지금 존스 홉킨스의 발표고요. 하루에 한 250만 명 바이러스 접종을 받아도 느슨해서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또 하와이 같은 데서 1차, 2차 접종까지 다 끝나고 접종받은 뒤에 면역력이 생기는 기간까지 지났는데도 감염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뭐 4%, 5%,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 또 그렇게 볼 때는 그 존슨 앤 존슨은 뭐 한 20% 정도는 또 막지 못한다는, 가벼운 것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이 될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같이 개발한 이 그 백신에 대해서는 무슨 꼭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일이 지금 그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서두른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영국 바이러스, 미국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됐고 생산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뭘 신청을 하고 뭐 서류를 제출을 하고 하는 데서 오래된 자료가 섞여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유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에 ABC 방송에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을 해서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도 굉장히 좀 very good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뭐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백신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백신까지도 퍼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전문가니까 알고 있는 게 있겠죠. 또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공화당 남자들이 백신 접종
접종 49% 안 받는다고 하고 그 밖에는 흑인들도 백신 접종을 안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흑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떠한 백신 접종이 있었다던가 헬스케어 시스템에 있어서 흑인이 차별당했다는 분명한 그런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조지아주라든가 엘라바마주라든가 그런 데서 그 같은 기록이 있어서 미국의 헬스 시스템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전통 의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공화당의 이 남성들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마초 근성 때문에 내가 그까짓 것을 말이야 뭐 이런 그런 형태로요. 지금 백신 문제는 그렇고 팍스 비즈니스의 탑 그 뉴스 프로듀서도 코비드 19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프로그램을 그 제작하는 프로듀서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행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루 그 스크리닝한 그런 여행객이 15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네,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보다 조금 빨리 대응을 하는군요. 백악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곧 그 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침에 이제 먼저 부통령이 짧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할 예정이고 어제까지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반기 조기가 걸렸었죠. 뭐 백악관을 포함해서 그 연방 건물에. 그런데 오늘 다시 지금 콜로라도주의 희생자 10명을 추모하면서 조기가 다시 그 걸려지게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 인준됐습니다. 찬성 68대 반대 29. 보스턴의 현 그 시장인 메리 월시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뭐 큰 논란 없이 됐는데 지금 1250개의 연방 포지션 상원 인준을 필요로 하는 자리 가운데서 많은 게 지금 인준이 안 됐거나 누굴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트럼프 전 행정부와 인수인계 과정이 전혀 안 됐잖아요. 계속 그 뭐 취임식 할 때까지도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3선 출마할 것을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2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전혀 이게 인수인계 과정이 안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이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으로서는 2차 그 탄핵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뭐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하려면 인선하고 하려면 추천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예산국장이 지난번에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 정치인들을 과거에 트윗을 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예산국장 지명자가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차한 사람 지금 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예산국장의 누구를 다시 그 지명하지 않았고 지금 총기 사건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도 밀치고 때리고 뭐 시력 잃고 하는 곳에서 나중에는 더한 폭력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항상 말이 조금씩 되다가 폭력이 되고 그 폭력이 손폭력이 되다가 발폭력이 되다가 무기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볼도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직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알코올, 타바코, 파이어암 이 국장이 지명되지 않았고 국경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세관, 국경보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국, 이민관세국 그 국장들이 누가 되는지 아직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뭐 반면에 뭐 처음으로 미국에서 내무장관을 원주민 출신으로 한다던가 국방장관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한다던가 뭐 처음으로 오픈리 게이를 그 교통부 장관으로 핏 브리저즈 같은 그 인디아나주의 사우스 밴드의 시장이었었던 본인과 예비선거에서 겨루었었던 이런 일들은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어드바이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릭 랜더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그 상원에서 인준해 주지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기부양책 이미 $1,400 뭐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이후에는 그것보다 1조 1천억 달러가 더 많은 3조 달러 규모의 기간 산업, 이것 때문에 어제 백악관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서 상원 의원들이 만났는데 이 3조 달러가 4조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의 이런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여기에 몰두를 했겠죠. 해서 Build Back Better,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가는데 더 좋게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길도 놓고 뭐 교통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인터넷 접속도 한국만큼은 글쎄 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땅이 커서 하는 것, 또 클린 에너지, 그 밖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크게 뭉뚱그려서만 말씀드리겠어요. 디테일은 지금 확정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3조 달러를 한꺼번에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느냐? 한 2개 정도로 나누지 않을까? 1조 달러는 길 놓고 다리 보수 공사하고 인터넷 쫙 그 막 깔고, 이건 아마 공화당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사람 중심 경제해서 사람에게 뭐 어떠한 형태로든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지원을 하고 가족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비쌀까? 이 3조 달러에서 끝날까? 4조 달러까지 갈까? 뭐 이런, 이게 1년에 아니라 10년에 3조 달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벌써부터 예산 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9월 달까지 초까지 실업수당 받으시는 것, $1,400 체크 받으시는 것, 여기에 공화당이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부분적으로 있긴 있어요. 이것을 민주당 행정부가, 백악관이 하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 요소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이 3조 달러가 됐건 4조 달러가 됐건 어디서 나오지? 세금에서 많이 나오겠죠.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구 깎아줬었던 그것을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도 이제 그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 이것도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공화당 상원 10명이 합세를 해서 60표를 받아야지 되는 게 많기 때문에요.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백악관으로서는 가장 크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의장이 오늘 그 하원의 재정서비스 소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청문회 경기에 대한 예상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그리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아파트먼트 값이, 비싼 아파트먼트 값은 내려가는데 렌트가, 싼 아파트먼트 값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그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왜 싸지는가? 이게요, 사람들이 이제 비싼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조금 샌프란시스코보다 싼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업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이런 사태가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만일에 발생할 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규모를 조금 줄여서 세이브를 하는 게 낫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비싼 아파트에 살다가 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지만 조금 인근으로 나가서 싼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싼 아파트먼트가 비잖아요. 싸지고 조금 싼 곳으로 갔어요. 여기가 비싸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가니까 더 싼 데로 가니까 더 싼 데도 또 비싸지고, 이런 먹이사슬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싼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중 고통인 거예요. 일자리도 잃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연방정부에서 이것은 예상하지 않는 항상 작용과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 렌트 들어 사는 사람을 쫓지 못하게 하죠. 연방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내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랜드로드 측에서는 그래 그럼 나는 그럼 손해보는 돈을 어디서 하지 하면서 일부 렌트 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렌트비를 올리는 겁니다. 렌트비 올리지 못하도록 딱 막아 있다던가 하는 시조례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나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른 렌트비를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비싼 데는 내려가고 뉴욕과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런데 시카고에 아주 쌌던 아파트먼트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시카고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빨리 좀 퇴장해가는 분위기이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팍스 뉴스 보니까 팍스에서 그 해리스 포크너라고 저 방송 끝나고 나면 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게 아주 그 파워풀한 그 앵커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하는데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알레한드로 그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금 국경 문제가 이슈가 많잖아요.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잘했다. 미국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야. 당연하네. 승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어폰으로 뭘 듣고는 그게 가짜 뉴스랍니다. 사임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포크너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보통 대통령들은 떠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행정부를 뭐 비난을 하고 뭐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화했나? 당신이 내가 전화했잖아. Well, you called me. I didn't call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포크너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신이 어젯밤에 그 사람 사임해야지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잖아. 그런 거 하는 거 뭐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미국 그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드니 파월 그 유명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도미니언 그 기계 회사로부터 13억 달러 고소를 당했죠. 루디 줄리아니와 똑같이 이걸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얘기가 오피니언이고 법적 이론이었는데 뭐 도미니언이 기계를 조작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부정선거였다 하는 게 그랬는데 정치적인 스피치였다. 과장이 됐다 하더라도 과장도 헌법이 보호를 한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각해달라고 했고 기각해주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워싱턴에서부터 본인이 그 변호사로 있는 텍사스로 옮기게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매트릭이라는 회사에서도 중상 비방 소송을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법정에 가져갈 때는 이 문제를 한 번도 어떠한 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political speech였었다. 과장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가장 탑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 볼도 그 대량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것이고 뭐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말을 할 때 애틀란타 스파 사건도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시아계들이 왜 행정부에 에이시안이 없느냐라고 마구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